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커피가 유명한 멜번의 한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지만 사실 비싼 물가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거나 망설여지기도 하죠. 저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지만 북유럽 스웨덴에서 2년간 산 경험도 있는데요. 그때 제가 북유럽으로 간다고 하니 그 나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물가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호주, 스웨덴, 대만, 한국 이 4개국에 살아보면서 비싸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싸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출 항목도 달라지고 지출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금은 더 비교하기 쉽도록 식비, 교통, 외식비, 주거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항목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멜번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지출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렌트인데요. 멜번은 원룸을 기준으로 평균 월 한화 21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수 렌트비로만 25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가장 허리가 휠 정도로 비싼 렌트이긴 한데, 그 외에 공과금이라던가 인터넷과 같은 이런 유틸리티 비용은 따로 내고 있고요. 렌트비는 사실 비싸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주의 외식비라던가 장보기 물가는 한국 기준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특히 호주에서 돈을 번다면은 너그럽게 이 비용을 감내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시킨 건 이 라지 사이즈의 소이 라떼인데요. 이 소이 라떼 한 잔에 한 6,500원 정도를 냈습니다. 6,500원 커피 한 잔에?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요즘엔 사실 한국에 가도 어디서나 7, 8천 원 정도 하는 커피도 있고, 스타벅스에 가도 2, 7천 원은 기본으로 좀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물가로 치면은 호주 사람들에게 한 3, 4천 원 정도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주의 식비는 어떨까요? 저와 남편은 매주 이제 제가 장을 보는데, 저희 남편이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많이 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한 주에 한 250불 정도를 평균 지출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로 계산을 하면은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일주일치에 뭐 고기, 치즈,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파스타도 포함을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식비를 한 8, 90만 원 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식비로는 한 달에 한 4번, 5번 정도를 외식을 한다라고 잡았을 때 평균 둘이 나가서 먹다 보면은 한 4, 50불은 기본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외식을 할 때도 사실 그렇게 막 엄청 화려하거나 럭셔리한 곳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평균 지출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한국도 외식비가 정말 올라서 호주에서 저희가 만약에 한 7만 원 정도를 하나로 쓴다라고 하면은 호주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많이 학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외식비를 줄일 수 있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들을 많이 알게 돼서 때로는 한 40% 할인을 받고 피자 2판을 먹기도 하고요. 외식비를 줄이는 방법들을 터득해 나감으로써 알뜰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는 멜번에서는 트램을 한 번 타는데 5,000원 정도이거든요. 정말 비싸죠. 근데 하루에 캡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총 11불을 내면 거리에 상관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교통비를 줄이는 대신에 조금 렌트를 올렸어요. 왜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시티 가까이 살아서 학교까지 시내까지 걸어 다니는 게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통비, 식비, 외식비, 주거비를 다 포함을 했을 때 한 달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진짜 아끼면 400만 원 정도는 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호주에 와서 한국에서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하나 기준으로는 지출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살면서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는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뿜으며 지금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호주에 오기 전에 대만에 6개월 정도 산 경험이 있습니다. 대만 하면 굉장히 물가가 저렴하고 맛있는 게 많고 여행 가서도 손쉽게 부담 없이 돈을 쓸 수 있다라는 인식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대만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한국에서의 편의를 누리려면은 한국만큼 물가가 높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놀랬던 거는 사실 높은 렌트 비용인데요. 이 높은 렌트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사는 그런 퀄리티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집의 형태를 찾게 되면은 렌트비가 정말 높습니다. 저희는 타이베이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신타이베이 32층 아파트의 원룸, 이 원룸이 정말 코딱지만 했어요. 한 달에 110만 원에서 115만 원 정도를 렌트비로 냈습니다. 물론 공과금은 따로입니다. 이 아파트는 사실 편리하긴 했어요. 이 아파트는 굉장히 보안도 철저하고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에 뭐 짐도 있고 수영장도 있긴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대만의 렌트비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뭐 대만에는 주방이 없는 집도 많고요. 되게 오래된 노후된 집들이 많아서 많은 교민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에서 누리는 편리함을 누리려면 대만은 렌트비도 서울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체감한 장보기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조금 높은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요. 물론 대만에 사실 때 맨날 대만 음식을 요리해 먹고 외식을 하실 때도 대만 음식을 드시면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백반 먹으면은 뭐 9,000원에서 10,000원에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대만에서도 우육면이라던가 만두라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싸거든요. 큰 걸 시켜도 한 5,000원에서 7,000원? 만두 하나에 막 500원, 뭐 1,000원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대만 음식에 조금 질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대만 음식이 기름에 볶는 요리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이제 대만 사람들은 샐러드나 이런 신선한 채소가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익혀가지고 또 기름을 뿌려서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뭐 파스타도 해먹고 밥도 한국식으로 해먹기도 하고 그냥 고기 사서 구워 먹기도 했는데 장보기 물가는 한국보다 과일이나 뭐 채소는 저렴한데 우리가 가끔은 서양 음식 먹을 때 뭐 치즈도 필요하고 면, 파스타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수입된 물품은 굉장히 비싸서 평균적으로는 한국에서 사는 것만큼 장보기 비용을 지출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고요. 외식비는 싸긴 쌉니다. 외식비라고 했을 때 대만 음식은 정말 10,000원 이내에서 정말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육면 한 그릇은 뭐 4,000원에서 비싸면 뭐 7,000~8,000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데 가면은 뭐 예를 들면 만두 한 판에 뭐 16,000원? 이렇게 되게 고급 식당인데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반면에 이 외국 음식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랑 남편이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일단 치즈가 많이 없어요. 치즈가 비싸서 그런지 치즈가 정말 이 손톱만큼 들어가 있고 맛이 없어요. 근데 맛이 없는데 피자 한 판에 거의 막 한 2만 얼마 또 둘이 시키면은 4~5만 원은 금방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먹는 것만큼 그 퀄리티는 떨어지는데 그만큼 비싸서 놀랐던 경험이 있고요. 햄버거도 하나에 거의 뭐 16,000원 뭐 이렇게 해서 좀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는 서양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렌트비 빼고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지만 사실 대만의 평균 임금을 생각을 하면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만의 평균 임금이 한국의 절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 이 임금을 가지고 여기서 정말 한국의 편리함을 누리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나라였습니다. 북유럽 하면 여러분도 비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북유럽에 살면서 살만하다라고 많이 느꼈었어요. 물론 스톡홀름의 주거비는 비쌉니다. 스웨덴도 많은 인구가 수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렌트란도 있고요.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지만 저는 유학을 할 때 스웨덴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 우메오라는 곳을 살았는데 원룸 기준으로 한 7평 되는 기숙사 방을 8년 전 기준으로 한 38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컸고요. 샤워실 룸도 따로 있고 키친은 또 밖으로 빠져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아늑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었어요. 스웨덴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점은 사실 장보기 물가가 굉장히 저렴해서였었는데요. 스웨덴에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쓸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렌트비를 포함해서 썼던 것 같아요.
장보기 물가가 저렴해서 부담 없이 삼시세끼 요리를 즐겨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트 장보기 물가는 통계로 봤을 때도 스웨덴이 한국보다 이만큼 저렴하고요. 특히 감자나 양파와 같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작물들은 정말 저렴했고요. 한국의 과일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과일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요리를 해 먹으면 외식비는 어땠을까요? 외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런치 뷔페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런치 뷔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나가서 먹으면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무제한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외식을 잘 안 하니까 친구들과 한국 갈 때마다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었고 제 빅맥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정말 햄버거 세트가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싸게 느껴지는데 또 외식을 자주 안 하니까 그만큼 빈도가 낮아져서 부담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은 과연 어떨까요? 스웨덴의 교통비는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정기권을 끊거나 학생이신 경우에는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학생 플랜을 구매해서 쓰면 한 달에 저는 한 6만 원 선에서 무제한으로 버스를 탔었던 것 같고요. 스톡홀름에서는 조금 더 비싸지겠지만 중요한 점은 사실 스웨덴에서는 자전거가 일상화되어 있는 편이라서 자전거로 자가교통을 타신다면 교통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자전거 도로도 잘 닦여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비, 교통비, 주거비, 외식비를 다 따지면은 한국보다는 물가가 높겠지만 내가 이 나라에 갔을 때 얼마만큼 벌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당장 벌지 못하면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얼마만큼 지출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시면 해외 생활이 비싸다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기 너무 부담스럽다, 걱정된다라는 좀 걱정은 떨어뜨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해외에서 사는 물가에 대한 비싸다라는 인식은 저는 참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라에서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정말 큰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되겠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라이프 스타일을 꾸려가는지 돌아보고 어떤 항목들의 지출 비중이 높은지를 따져보면 좀 현명하게 재정을 준비해놓고 해외로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살고 계시다면 살고 계신 지역의 물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디오가 흥미롭거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